네, 안녕하세요. 빵 많이 드셨나요? 네. 처음에 강연 요청 제의가 오셔갖고 용돈 좀 벌까 하고 흔쾌히 생각했는데 강사료가 없대요. 그래서 남은 빵을 싸가려고 지금 강사료로 가름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저는 재활용 퍼포먼스 앤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그룹 아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신치호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소 이름이 길죠. 뭐 재활용 퍼포먼스 뭐 크리에이티브 다 이게 먹고 살자고 이게 다 한다는 뜻입니다. 다 재활용된 건 다 하고요. 저희가 주로 다루는 소재는 이제 제주도에서 버려지는 폐목재를 주로 다루고 있긴 한데요. 이제 좀 이따가 저희가 만든 뭐 작품이나 제품들을 보시면 꼭 나무만 다루는 게 아닙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거이기도 하지만 이제 먹고 살려고 나무부터 시작은 했는데요. 버려지는 모든 소재에 대한 저희가 관심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은 나무로 해서 제주도에서 버려지는 모든 쓰레기를 다 저희가 먹어치우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회사를 차렸고요. 회사 이름은 이제 R인데 이제 레스큐어스라고 해서 발음 괜찮은가요? 네, 이게 이제 지구구조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원래 한글로 이렇게 지구구조대라는 이름을 지으려고 했는데 법인이다 보니까 이제 주주분들도 계시고 해서 너무 경박하다 그러셔갖고 좀 고급스럽게 R로 이제 영어로 좀 아는 척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여기서 찍은 거예요. 사실 제가 리모동동에 놀러 왔다가 그냥 우연찮게 찍힌 사진이었는데 사진이 더 나은가요? 제가 이 회사를 차린 건 이제 서울에서 차렸고요. 원래 제가 회사를 차리게 된 계기들이 있습니다. 그 계기는 되게 오래전에서부터 시작된 건데요. 저는 이제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대학을 졸업한 적도 없고, 대학 시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학교를 다녔으면 8학번인데 인문계고등학교를 이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죠. 전국 한 1% 안에 드는 성적입니다. 뒤로 제가 얼마 전에 학적부를 띄워보니까 학적부에 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복사가 안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거기가 끝이라 그러더라고요. 제 밑으로 딱 5명이 있습니다. 전교생이. 그래서 제가 별명이 농구팀 감독인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다닌 직장이 액세서리 공장이었어요. 이제 선배분 소개로 액세서리 공장에 들어가서 이제 줌을 돌리는 일을 처음 해봤었는데요. 처음에 냄새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액세서리 공장에서 공원이 딱 2명 있고 사장님이 한 분 계신데 사장님이 다행히 저보다 무식하세요. 이제 학교를 아예 안 다녀보신 분이라 제가 이제 거래처 관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한글을 아니까. 그래서 이제 남대문 다니고 이제 낮에 공장에서 일도 좀 하고 하면서 나름 이제 액세서리의 프로세스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한테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호기심 같은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액세서리 회사를 차리고 싶어서 이제 20살에 정말 열정적으로 시장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액세서리 공장을 계속 다니다가 결국에는 이제 약속했던 급여를 제대로 못 받아서 그만두게 됐는데 그만두고 또 햄버거 가게에서 일을 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빵왕이라는 햄버거 가게를 창업하려고 또 이제 버거킹에서 일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한국판 버거킹을 만들자 그래갖고 친구들하고 의기투합해서 실제로 빵집에서 같이 이제 창업도 해보고요. 빵도 만들어보고 햄버거는 제가 잘 만든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믿고 있는 건 몸으로 배운 건 잊지 않는다. 이걸 갖고 있어요. 왜냐면 글로는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글도 배우면 영원히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몸으로 익힌 거는 이게 계속 내화돼서 저한테 이렇게 발현이 되더라고요. 뭐 다양한 직업들을 전전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이제 양력을 쓸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되게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배고프면 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먹고 살려고 직장을 계속 옮겨 다니고 또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 제 나이 또래의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는 사실 거의 무학에 가깝기 때문에 뭐 특별히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이런저런 일을 전전하다가 제가 이제 그 소위 얘기한 노가다죠. 노가다를 계속 뛰어서 창업을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96년도에 편의점을 시작해요. 그 편의점이 이제 LG25라고 지금 이제 GS25로 바뀌었는데 그때는 짭짤했습니다. 그게 나름대로. 이제 제가 26에 창업을 시작했는데요. 그 편의점을 하면서 이제 마케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해요. 이제 그 본사에서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그 교육들을 들으면서 흥미가 있어서 나름대로 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통 하루에 내점하는 고객이 한 500명 정도 되니까 그 중에 제가 한 150에서 200명 정도를 이렇게 접객을 하거든요. 그 이제 뭐 30초의 미학이라고도 하고, 그 편의점에서는 이제 카운터에서 계산하는 중간에 마케팅을 합니다. 뭐 이렇게 손님이 눈길을 주면 그 라이터 이쁘죠? 이렇게 얘기하면 10명 중에 한 명은 사거든요. 이제 이렇게 던지는 말인데요. 그 편의점을 하면서 사실 제 인생의 전환기를 맞게 돼요. 그전에는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아주 나쁘진 않은 친구였던 거죠. 그냥 열심히 사는 친구였는데 어느 날 그 인권단체가 저희 편의점을 찾아와요. 그래서 모금함을 하나 놓으면 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 모금함에 제가 돈 넣는 게 아니니까 뭐 놓으시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꽉 찼는데 안 가져가시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합니다. 제가 이거 가져가고 비워달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그게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인권이란 말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사무실 한번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 하는 데인지가 궁금하니까 물어봤어요. 쉬는 날. 그랬더니 뭐 시스템에 대한, 그러니까 그 인권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그때는 설명을 해주시고, 뭐 인권 하면 이제 인간 권리잖아요. 이제 그 운동을 하는 건데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 전반이 갖고 있는 잘못된 인식이나 제도나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단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훌륭하더라고 되게. 그래서 제가 쉬는 날마다 가서 청소도 해주고 또 그 친구들한테 이제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이제 이 좋은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저한테 자봉자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몽은 들어봤는데 자봉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자원봉사자의 줄임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봉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편의점을 2000년도에 그만둡니다. 그만두면서 그 인권단체에서 이제 일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아요. 저한테는 되게 이제 충격적인 제안인 거죠. 보통 그런 운동들은 이제 많이 배우신 분들이 또 감옥도 한 두어 번쯤 갔다 오시고, 참고로 저희 5명 있던 그 인권단체에 합치면 한 20범이 넘어요. 그러니까 다 한 4, 5범씩 되는 거죠. 근데 저만 초범이고, 그분들은 다 이제 많이 다녀오신 분들인데, 여러 가지 제안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이제 그게 영광스러워서 한번 해보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일, 좀 의미 있는 일을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일을 시작했는데 한 달이 지나니까 뭐 하얀색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이게 활동비라고 돈을 그때 25만 원인가 주셨는데 저는 돈을 주는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았는데 어쨌든 집에 가져가서 이제 엄청 야단을 맞죠.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이제 너 그 친구도 잘 모르니까 너 돈 벌려고 거기서 일하냐 뭐 이래갖고 그 돈을 한 달 동안 갖고 다녔어요. 제가 갖다 주라 그러는데 여기 분들은 안 된다 그러고 저는 집에 가져가면 야단 맞고 그러니까 여기다 넣고 다니면서 야금야금 썼는데 그게 한 몇 달 지나고 1년 가까이 되고 그러니까 그 돈이 소중해요. 이제 저도 번 돈을 까먹기 시작하고 이제 거의 다 쓰고 막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주는 돈이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그 단체 활동을 이제 제가 30살부터 33살까지 했는데 그 3년의 시간이 제 인생을 바꿉니다. 그 전에는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한, 착한 부자가 되기 위한 계속 노력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부자가 돼서 좋은 일 좀 해보고 싶었었어요. 가난한 친구들. 뭐 저도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처럼 이제 재분기,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선생님이 지어주신 별명이 재분기예요. 먹고 싸기만 한다고 이제 재분기라고 지어주셨는데, 근데 저런 친구들, 저 같은 친구들이 조금, 영원히 재분기로 살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쓰레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좀 지원하는 무슨 일들을 좀 해보고 싶었었어요. 근데, 인권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되게 다양한 것들을 배우게 되고, 제 인생에서 제일 많은 책을 읽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머리에다가 글자를 새기기 시작한 시간이었는데요. 그 인권운동을, 끝내고, 그만두고, 이제 제가
고물상에서 일을 합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갑자기 앞과 뒤가 너무 반전이 심하니까 무슨 계기가 있냐. 근데 계기는 없고요. 그냥 인권단체를 그만뒀는데 별로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뭘 할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친구 중에 지금도 이제 고물상을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사람 구하기가 어려운 3D 업종이니까 이제 사람 못 구한다고 저번에 3개월만 도와달라고 했는데 뭐 할 일도 없고 그래서 갔었어요. 근데 한 3년 6개월 정도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시절이 이제 제가 지금 하는 일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쓰레기들이 우리가 쓰고 남으면 버려지는 것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디로 흘러가서 무엇이 되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쓰레기잖아요. 들어오는 것들이 다 어쨌든 버려지는 것들이니까 어차피 고장난 거기 때문에 제가 뭐 그거 갖고 뭐 이렇게 만들어 보고 하다가 안 되면 또 버려요, 거기다가. 그럼 다시 또 가니까, 거기서 되게 많은 실험들을 했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목공이나 뭐, 만들기 이런 것들은 이제 예전부터 좋아했었겠죠. 그래서 짬짬이 조금씩 이것저것 만들어서 이제, 리폼이라 그러죠. 처음 시작이 이제 그쪽으로 시작되는데요. 리폼을 통해서 이제 지인들한테 물건도 나눠주고 뭐 이렇게 뭐 하기도 했는데, 고물상에 있으면서 이제 버려지는 그 재료들에 대한 물성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그런 것들을 알기 시작하고, 근데 한 3년 정도 지나고 이제 오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그만두라는 게시가 오길래 제가 또 한때 이제 프랑스에 피를 받아갖고 제가 좀 이렇게 모르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갑자기 어느 날 프랑스에 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배우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전공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걸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국내에서는 별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해외로 가자.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보다가 프랑스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몽마르트 언덕 어디서 들었거든요. 거기 앉아갖고 배지라도 팔자 만들어서 캠프로치 같은 거 팔자. 그래갖고 이제 불어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어 공부를 이렇게 학원을 다녔어야 되는데 또 이게 방송대학에 이제 불문과가 있더라고요. 사실 불어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냥 불자가 들어가길래 제가 이제 거기 입학을 하죠. 근데 이제 그만두게 된 계기가 사실 친구가 그 공부를 계속 하는데 이제 못하게 좀 방해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내 인생의 앞길을 막는 악마구나. 그래갖고 이제 그만둡니다. 마음을 먹고 그만두고 그때 이제 마음을 먹어요. 이제 세상에 제 재능을 팔아서 먹고 살진 않겠다. 이렇게 이제 호언장담을 하고 이제 집사람한테 얘기하고 전국을 돌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살려고 그래서 계속 헤매다가 근데 정말 그 산속에 기둥 4개밖에 없는 집도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인권운동하고 뭐 고물상에서 뭐 일을 했지만 큰 돈을 번 게 아니라서 이제 헤매다가 결국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편의점으로 돌아와요. 이제 알바를 하죠. 이제 편의점에서 배우기 도둑질이라고 청담동에 있는 편의점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뭘 하나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이 알바로는 못 버티겠더라고요. 이제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짝다리 짚을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서 짝다리라고 하는 건 이제 사회하고 타협은 안 하고 조금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름다운 가게를 이제 떠올린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가게를 이렇게 딱 클릭하니까 마침 사람을 뽑아요. 근데 이제 거기 아름다운 가게는 정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면은 다 PPT를 해야 되고 뭐 논술 시험을 보고 이랬더라고요. 근데 딱 하나가 PPT도 없고 이게 그런 부서가 있어요. 그거 잘 됐다고 넣었죠. 넣었는데 그때는 어느 정도 궁핍했냐면 이 증명사진을 내야 되는데 그걸 찍을 돈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생각하다가 돌잔치 때 찍었던 그 사진을 줄여갖고 이렇게 제 얼굴만 나오게 해서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면접 때 이제 그 얘기를 들어요. 다 사람들 증명사진을 정면으로 찍고 웃지 않는데 당신은 옆으로 찍고 웃고 있다. 그래서 되게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확대해봐라. 우리 가족이 다 나온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다 나와요, 진짜로. 이게 애기 안고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아름다운 가게 물류센터였어요. 물류센터에서 제가 처음 맡은 업무는 그 가가호 다니면서 기증품을 수거하는 업무였어요. 그래서 그건 뭐 제가 고물상에서도 그렇고 편의점에서도 그렇고 했던 일들이 있으니까 뭐 프렌즈 서비스라든지 사람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교육은 받아져 있던 상태니까 그 일이 뭐 그럭저럭 할만했어요. 근데 무엇보다 좋았던 건
그 물류센터에도 폐기장이 있거든요. 아름다운 가게는 기증품을 받아서 약간의 수선을 통해서 이제 다시 되파는 가게인데 수선을 해도 안 되는 이제 중증 환자들은 다 이제 폐기장으로 가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이제 부품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유모차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국적 유모차 하나 만들죠. 그리고 뭐 고장난 걸 좀 고쳐서 다시 뭐 우리 비품으로 쓰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름다운 가게 안에서 조금씩 이제 제가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가게 안에 에코파티 메아리라는 이제 그 디자인 브랜드가 있는데요. 그 부서에서 사실 인기 부서예요. 아름다운 커피랑 유튜브 부서가 아름다운 가게 안에서는 이제 핫한 이제 그 부서인데 거기 트랜스퍼를 하려면 시험을 다시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제안이 왔어요. 여기로 와라. 근데 시험을 봐서 들어와라.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에 거절합니다. 왜냐면 PPT가 있어요. PPT 무서워요, 제가. 이것도 제가 만든 건 아니거든요. 지금은 이제 조금씩 만들 수는 있는데, 뭐, 잘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조건이 딱 두 가지였어요. 이제 인터뷰랑 그 프레젠테이션을 안 하고 뽑아주면 들어가겠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게에서 거의 이제 최초로 제가 무시험으로 이제 트랜스퍼를 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엄청 욕을 먹습니다. 뭐 박원순 아들이라는 소리도 듣고, 이럴 리가 없다. 왜냐면 원칙은 깨지지 않는 건데, 제가 원칙을 깬 거죠. 못해서 깬 거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들어가서, 원래 에코파티 메아리에서 처음 시작한 일은 PM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장 다니면서 디자이너들이 준 작업지시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프로세스 공정 관리를 하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미션들이 가끔씩 떨어지는 거죠. 갑자기 떨어지는 미션들이 이제 VIP들, 그 아름다운 가게를 후원하는 뭐 회장 그룹의 뭐 와이프분들이나 뭐 이제 후원자분들한테 땡스기빙 하는 뭐 여러 가지 오브제들을 이제 선물해주고 싶으니까 그걸 만들어 달라고 연락이 오면 이제 저희는 이제 에코파티 메아리는 패션 브랜드다 보니까 대부분 그 디자이너들도 이제 그쪽에 다 이제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드한 소재들을 다루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저는 뭐 고물상수도 이랬고 폐기물들에 대해서는 뭐 제가 잘 아니까 그래서 뭐 헌책을 뭐 타공을 해갖고 이제 감사장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것들을 만든다. 뭐 숟가락도 구부렸다가 뭐 밥그릇도 구부리고 막 해갖고 했는데 그게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거기서 또 핫한 사람이 됩니다, 제가. 그래갖고 이제 좀 나름 거기서 이제 아름다운 가게에서 연예인 까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좀 유명해지고 하면서 저한테 디자인에 대한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션이 떨어져요.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수행했는지 나중에 이제 디자인팀으로 제가 이제 바뀌면서 팀장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팀하고 디자인팀을 통폐합해서 제가 최초의 이제 디자인팀장이 돼서 이제 거기서 이제 업무를 수행합니다. 수행하면서 이제 약간 정신이 들고 이제 자리를 잡으니까 또 자꾸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패션 잡화가 좋기는 한데 뭔가 이게 이 허기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좀 막 불꽃도 튀고 이런 걸 해보고 싶은데 이 가죽이나 뭐 이런 패브릭 소재들을 다루니까 좀 이렇게 뭔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다 제안을 합니다. 아름다운 가게에서 아직도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의 유일한 소재거든요, 목재가. 근데 목제품 많이 들어와요. 소가구들이 들어오는데 대부분 이제 고장났거나 부서져 있거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저는 그걸 스크랩해서 다시 새로운 제품 만들면 좋겠다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근데 제안을 했는데 뭐 보기 좋게 이제 까이죠. 이렇게 뭐 있는 거나 잘해라. 에코파티 메아리가 BP를 맞추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적자 기업에서 또 소재를 늘린다고 하니까 이제 뭐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꼬우면 내가 해야지 이제 이 생각을 한 겁니다.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창업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공부하고 이제 뭐 시장 조사도 하고 그래서 제가 국내에 나와 있는 폐목재와 관련된 자료들은 거의 다 수집하고 다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인권운동 안 했으면 사실 글 공부 안 하고 그냥 바로 했을 건데 이제 좀 인권운동 하면서 글자 읽는 버릇이 몸에 밴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고 1년 정도의 이제 숙려 기간을 가진 다음에 창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 창업 단계에서부터 사실 제주도에 내려올 생각을 하고 창업을 한 거였어요. 뭐 이제 시간 때문에 서울에서 이제 법인 등록을 하긴 했지만 제주도에 내려오게 된 계기는 한 가지였어요. 제주도에서 나오는 폐목재가 전국에서 제일 적습니다. 한 1.2%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서울 경기는 전국의 폐목재 발생량의 50%가 넘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회적 기업이잖아요. 사회적 기업이 가져야 되는 그 미션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재무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기업이니까 어쨌든 BP를 맞추고 영업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것들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면 폐목재 발생량을 수치적으로 줄여야 되는 미션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전국에서 나오는 그 재활용 소재들의 50%를 제가 한 500만 년 후에는 모르겠지만 그 제가 생각하는 예상하는 시간 안에 1%도 줄이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주도를 보니까 전국에서 1.2% 만만하고 말랑말랑한 거예요. 이거 한 3년 하면은 그래도 내가 혹시 표창을 받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까지 하고 내려온 겁니다, 사실. 그리고 제주도는 섬이란 특성 때문에 폐자재들이 다 소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제 부지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소각이 여기 와서 이제 처음 알게 된 건데 소각하는 양보다 발생량이 더 많으니까 매립했다가 꺼내서 다시 소각하는 시스템인 거예요. 아, 이건 내가 내려오면 가마를 타겠구나 생각을 했죠. 사람들이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거다. 그래갖고 처음엔 내려와서 저희가 이제 진짜 딱 자본금 5천원 시작했는데 제주도를 싹 돌면서 막 리사무소 이런 데 막 불쑥불쑥 들어갑니다, 제가. 그래갖고 이런 거 하는 사람인데 저 건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다 미친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막 돌다가 우연찮게 저 중산간 마을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사실 이제 외집분들은 거의 해안도로 쪽만 다니시다가 가는데 저도 역시 그랬고 중산간을 보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마침 비어있는 리사무소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리사무소 건물을 보고 리사무소에 가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또 이제 건방을 떠는 거죠. 제가 지구를 구하러 왔는데 제주부터 먼저 구할게요. 그다음에 딱 줬는데 리사무소 이제 당연히 이장님이 그랬을 거죠. 미친놈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매일 인사드리고 올라가는 게 일이었어요. 이제 눈도장을 많이 찍으면 좀 친해지면 내 얘기를 듣겠거니 하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니네 뭐 하는 회사냐. 그래서 제가 궤도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PPT는 못하니까 궤도로 이제 그 노인문과위원회 분들을 모셔놓고 제가 이렇게 뭐 지구가 어쩌고 막 얘기하는데 조금 듣다가 이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장가 갔냐고. 그래서 아, 예, 뭐 애가 한 둘이라고 했더니 그럼 직원들 중에 장가 간 사람이 있냐. 그래서 거기도 애가 또 몇 명 있다 그랬더니 됐네 그러더라고요. 그 나중에 보니까 여기가 이제 학교 살리기를 하고 계셨나 봐요. 그래갖고 우연찮게 이게 풀려갖고요. 마을 리사무소 주겠다. 근데 그 리사무소 계약서에 보면 지금도 있어요. 그 특이하게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아이들이 여기 떠나면 우리도 떠나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내려와서 얼마 안 지나갖고는 아이들이 적응을 못해서 이제 뭐 집에 서울로 다시 가자고 울고 막 그러면 같이 울었습니다, 제가. 아빠 회사가 망한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통해서 사실 이제 그 리사무소가 없고 거기서 이제 처음 시작을 해요. 근데 내려올 때까지는 예상 못했던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아는 분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제 생각에 가마를 탈 거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왕관을 씌워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려왔는데 뭐 도청도 들어가보고 시청도 들어가고 뭐 폐기물 처리하는 쪽에 가서 여기 폐자재 좀 줘보라고 제가 한번 잘 해볼 테니까 그럼 다 그분들도 웃는 거예요. 뭐 폐자재 여기 멀쩡한 나무도 엄청 많은데 저거 갖다 써라. 그리고 이제 제주분들은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의식이 없으신 거예요. 무슨 소리 하냐 쟤. 쓰레기 무슨 쓰레기까지 신경을 쓰냐. 버려지는 삼랑도 엄청 많다. 그거라도 써라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내려와서 한 6개월은 매출이 빵원이에요. 그래서 한 7명이 같이 내려왔는데 이제 그 한 달, 2달 지나면서 그 이제 징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같이 내려온 친구들이 웃긴 얘기라도 잘 안 웃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한테 오신 거예요, 그게. 그러다가 한 일주일 정도 안 나타나다가 나타나면 이제 짐 짜놓은 겁니다. 이제 서울 간다고. 한 달에 한 명씩 서울을 보냈어요. 친구들과 같이 내려왔었는데, 그리고 이제 한 2-3명 남아갖고, 이제 되게 고생을 하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이걸 접어야 되나? 다시 공방으로 가야 되나? 공방은 너무너무 하기 싫더라고요. 왜냐면, 제 개인적인 작업으로 이걸 이끌고 가는 건 너무 싫고 이걸 좀 기업화해서 사회 인식도 좀 변화하지만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이제 제가 제주도에서 이제 그 한 6개월 돌아다녔으니까 아는 분들이 생겼을 거잖아요. 이제 막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나 배가 고프다. 나 좀 어떻게 해줘라.
그래갖고 이제 그분들이 도와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시 사람들을 뽑고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이 됐는데요. 제가 서울에서 창업을 하고 얼마 안 지나서 사실 저는 이제 운이 좋은 편이었어요. 창업하고 5천만 원이 떨어져 갈 때쯤에 서울시에서 하는 이제 디자인 페스티벌들이 있잖아요. 디자인 한마당. 거기에서 이제 제의가 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팔자에 없는 이제 아트 디렉터를 하는 거죠. 그건 뭐, 그게 근데 상당히 짭짤하더라고요. 이게 뭐 디렉팅비가 뭐 몇 천만 원씩 되는데 제가 아무리 재료비를 때려 넣어도 거기에 뭐 한 10분의 1밖에 쓴 게 없어요. 그냥 다 여기서 나온 거니까 다 쓰레기고. 그래서 쓰레기로 잠실 경기장에 한 칸을 다 채웁니다, 제가. 막 채워갖고 그냥 거기서 번 돈으로 회사를 또 돌리고 그러던 차에 이제 제가 이제 이 비기슈라는 곳에서 제의가 와요. 이제 이재석 씨하고 요즘에 그 무슨 TV 프로에도 이제 뭐 비슷한 게 드라마가 나오는 모양인데 이재석 씨도 이제 우연찮게 만납니다. 제가 아름다운 가게에서 저희가 이제 클라이언트로 이재석 씨를 만나는데요. 그 친구는 이제 저하고 띠동갑인데 개띠예요, 그 친구도. 근데 그 정신 상태가 저하고 비슷해요. 약간 이상해요, 그 사람도. 이게 만났는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정말 이상했던 게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PPT를 하면 보통 이렇게 자료를 가져와서 이렇게 딱 띄우는데요. 갑자기 여기서 뭘 꺼내더라고요. 이게 복사한 거 3부를 꺼내서 종이가 아까워서 3부밖에 안 갖고 왔대요. 10명이 3명당 1명씩 보라고 하면서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빵 터진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아무도 말을 못해요. 근데 그 친구랑 같이 제품을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하려고 코업을 하려고 시작했던 건데 이 친구가 제품 프로세스는 잘 모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제가 그걸 좀 도와줬었거든요. 그리고 유일하게 이제 그거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저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 사람은 인상적이었나 봐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그만두고 이제 이 친구가 여기에 프로보노로 이제 초대 편집장을 했을 때 메아리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죠. 이제 딱 네가 여기에 딱 맞다. 근데 이제 사실 저도 길진 않지만 노숙의 경험이 있어요. 이제 뭐 몇 개월 되진 않지만 그 경험들을 이 친구가 알고 있으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서 저는 이제 비교슈로 인권운동을 했었으니까 이제 알고 있었죠. 보시다시피 상당히 해외에서는 유명한 셀러브리티들이 이제 이렇게 간판 걸잖아요. 그게 진짜 딱 떠오르더라고요. 나도 그러면 똑같은 레벨이구나. 이렇게 해갖고 흔쾌히 이제 가문의 영광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얼굴에 뭘 바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저런 급은 아닌 거죠. 그냥 바르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저 회사와 저를 알리게 된 아주 좋은 계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 잡지에 나갔던 걸 되게 이제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돌이켜보면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제가 살아온 면면들을 보면 버려지는 것들하고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걸 통해서 창업을 했는데 이제 돌려봐 주세요. 이제 그 디자인에 대해 조금 이제 심화해서 이제 좀 잘난 척을 좀 하겠습니다. 보면 보통 여기 이제 디자인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디자인은 이게 종류가 상당히 개념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저는 사실 저렇게 이제 학자분들이 갈라붙인 개념들을 뭐 별로 이렇게 동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참고만 한번 보시면 나중에 혹시 인터넷에서라도 뒤져보시면 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가 속한 디자인은 이제 그린 디자인 쪽이겠죠. 이제 일명 에코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제 제품의 아이디에이션에서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친환경화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갖고 있는 디자인인데요. 뭐 서스테이너블 디자인이나 뭐 에콜로지 디자인이나 3R 뭐 다 비슷하고 유니버셜, 소셜 이런 건 이제 공공미술, 공공 디자인이나 이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디자인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저희가 속한 분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이제 뭐 학명이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제가 그냥 적은 겁니다. 이게 뭐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이제 PPT에 많이 오는데 5 말 플러스 3 해갖고 그린 크로스다. 근데 저는 이제 방점을 찍고 싶은 건 이게 3개냐 5개냐 6개냐가 아니라 사실은 저 끝인 거죠. 그린 디자인의 요체는 그린을 확대하고 탄소를 절감하는데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모든 행위들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 CO2를 줄이는 것에 이제 상당히 관심이 많고요. 이런 활동들은 사실 저희가 처음은 아니었어요. 저희 회사 같은 회사들이 전국적으로는 두 개입니다. 저하고 이제 서울에 또 하나 이제 문화로 놀이장하고 하는 이제 회사가 하나 있는데요. 거의 또 시기도 비슷해요. 창업한 시기가. 그래서 그런데 이제 보통 1세대라고 적어는 이것도 이제 제가 분류한 겁니다. 이제 늘 제가 어디 가면 인터뷰할 때 말씀드리는 건데요. 1세대 작가분들이 있었어요. 저도 거기서 영감을 얻고 이 사업의 아이템을 이제 떠올린 거기도 한데요. 이제 제가 1세대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이제 주로 작가 그룹이거나 개인 작가들이셨어요. 작품성이 아주 아트성이 강한 작품들을 만드시는 분들인데요. 이제 5.5 디자이너스는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프랑스에서 활동하시는 디자이너 분들인데, 이게 원래는 그 6 디자이너스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분이 반상근으로 바뀌면서 5.5로 이제 바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같은 경우들을 보시면 이제 버려지는 자재들, 가구나 이런 것들을 오브제를 만들 때 고쳤다는 걸 정확하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작업들인 거죠. 이분들은 계속 이제 그 의사 가운을 입고 작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하루시라고 일본 가까운 곳에 계신 분인데 버려지는 이제 스케이트보드 가지고 이제 아트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다음에 이거 여기도 많이 아실 거예요. 스튜어트 헤이거스라고 그 영국에서 활동하신 작가인데 보통 폐PT병, 뭐 버려지는 안경, 그다음에 폐 형광 등 가지고 하는데요. 요건 한 3억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3억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사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책정하는 거야. 뭐 자기 마음이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영감을 얻고 모티브를 땄던 분이에요. 피터 헤이니크라고 이제 요즘에 많이 핫한 분이죠. 이분도 이제 뭐 이런 의자 같은 게 한 1,000만 원이 호가하는 작품인데요. 1세대 분들은 이제 주로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작품이고, 그 다음에 개인 작업을 통해서 이런 것까지 가능하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퍼포먼스에 가깝다고 보면요. 2세대, 저는 이제 2세대에 속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걸 이제 사업화하는 쪽에 이제 대량화하는 데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뭐 많이 아시는 프라이트하고 이제 제 이 업계 큰형님이시죠. 한 해 한 30만 장 이상의 가방을 파는 이제 굴제 기업이 되셨는데요. 그 스위스에서 하신, 이건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치켈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이제 독일 여자분이 참 인상적이죠. 여기는 이제 보통 체조 도구들, 뭐 이렇게 안마나 띠틀의 안장을 이제 버려지면 뜯어갖고 그걸로 가방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시는 이제 그룹입니다. 여기는 글로베 오프라 그래서 여기 이제 핀란드, 여기도 저희하고 비슷해요. 다 판다, 다 한다 이런 쪽인데요. 이제 공동 작업장으로 이제 그 작가분들한테 작업장도 빌려주고 기계도 빌려주고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제품화해서 판매도 하고 하는 저희가 이제 그 수입하고 싶어하는, 소개해드리고 싶어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이 에코이스트도 이건 미국 쪽인데 많이들 알려진 겁니다. 이제 그 캔따개나 뭐 사탕 봉지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근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저런 봉지는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담배깎이 엮어갖고 그 뭐 냄비 받침도 하고 다 경험이 있는데 외국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각광받는 제품이더라고. 비싸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일본입니다. DN 디파트먼트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무인양품에서 버려지는 뭐 재료들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다양한 오브제나 이런 것들을 만드시는 곳이에요. 이건 이제 저희 친구 기업입니다. 패친. 그 얼마 전에 생겼어요. 여기는 이스트 런던 퍼니처라고 해서 여기는 주로 팔레트 가지고 이제 가구를 만드는데요. 제가 장담하고 있는데 제가 더 잘 만듭니다, 저희가. 근데 외국하고 한국의 제품들 차이는 이제 수입해서 저희가 이제 샘플을 보기도 하고 하면 정말 러프해요. 그냥 그 소재 그 자체를 되게 그냥 그대로 막 만드는데 원래 외국 분들은 그런 걸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낡은 거지만 새 거 같은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퀄리티를 우리하고 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여기는 이제 국내 기업들인데요. 이제 오르그닷은 아시는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이게 버려지는 PET병에서 원단을 뽑아서 이제 단체복도 만드시고 요즘에 이제 좀 많이 리뉴얼 됐더라고요. 이제 에코 원단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원단들을 가지고 패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이제 에코파티 메아리는 이제 제가 있던 전 직장이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주로 쓰는 건 폐가죽, 폐연수막, 뭐 펜타폴린 뭐 이런 것들로 패션 자파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이제 터치포봇은 지하철 광고 현수막 같은 것들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이 친구들은 그 체험학습이나 워크숍에 훨씬 강점이 있어요. 제품은 이제 그 조금 더 이제 손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조언을 드리긴 하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저희 기업이 있고요. 저희 기업의 이제 그 경쟁 기업은 제가 소개를 안 했습니다. 네. 개별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제가 이제 속한 기업이니까 이제 조금 더 그 여러 가지를 놔뒀습니다. 저희가 이제 노영동에 이제 네이처 팩토리 얌얌이라고 하는 그 편집샵이 생겨요. 이제 3월 말 4월쯤이면 생길 것 같은데요. 제주도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주로 친환경 재료들을 가지고 만든 제품들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편집샵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에서는 거의 최초인 것 같은데요. 그곳에 이제 납품할 것들이에요. 저희는 아까는 뭐 돈 되는 걸 다 한다, 폐자재를 할 수 있는 걸 다 한다 했는데 맞습니다. 다 하는데 이제 보시기에 오른쪽 끝에 있는 건 저희 이제 상패나 트로피들이에요. 실제로 이제 아름다운 가게에다가 제안하고 다른 지자체에다가 조금씩 이제 판매하고 주문받는 것들이고요. 뭐 위에 것들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무만 하는 거 아니니까 연락 주세요 이 얘기고요. 이제 이거는 화북에 있는 이제 그 제가 설치한 실내에 설치한 이제 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간세 요 앞에도 하나 있더라고요. 그 이제 간세 스탬프를 저희 쪽에서 디자인하고 이제 제작을 했는데요. 저것도 이제 제가 제주도 내려오기 전에 그냥 굶을 수는 없으니까 뭔가 제주도에서 입감을 받고 내려가야 되지 않겠나 해갖고 서울에서 제주도를 내려와갖고 제주도에 유명한 곳을 몇 군데 찾아요. 그랬더니 그 아는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주도에 유명한 사람이 3명이 있는데 서명수 회장님하고 그다음에 이재용 다음에 이재용 그때 이제 다음에 계셨으니까 그분하고 박원순 시장님인가 하여튼 뭐 여기서 지명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박원순 시장님 여기하고 연관이 없으니까 빼고 이재용 사장님은 잘 만날 수가 없고 서명수 시장님은 만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일감 좀 주세요. 이런 거 하는 사람입니다. 했더니 뭐 디자인해서 한번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이제 요거는 처음에 그냥 박스에다가 그냥 서랍을 달아서 넣기로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거 좀 재미가 없다고 제가 보기에는 원래 길 다 걸으면 다리도 아프고 하니까 그냥 도장만 찍는 게 아니라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1인용으로 이제 앉아서 찍을 수 있는 조그만 간세를 만들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는데 꼭 마지막에 막히는 게 그러면 일러로 작업해서 보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미치겠더라고요. 일러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이제 그 스티로폼을 이렇게 오려서 이거하고 똑같이 만들어갖고 이제 KT 올레 음악에 섞어서 보냅니다. 이렇게 동영상으로. 그랬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막 좋아하면서 알았으니까 다시 일러로 달라. 미치겠더라고요. 너무 일러를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시작된 이제 작업물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쓰는 재료들은 이제 목재인데 보통 폐목재라고들 하시는데요. 저희는 이제 페어우드라고 불러요. 이거 이제 그 뭐 나름 이제 저희가 개념 정립하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페어우드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저희가 자연을 너무 이제 공격적이고 수탈적으로 저희가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지구 환경에 문제가 생겨서 저희 삶을 되게 위협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탈적 구조의 그 자원을 보는 게 아니라 자연하고 좀 상생하는 방식으로 지내자라는 뜻에서 이제 페어 트레이드처럼 자연하고도 페어를 해보자 이런 뜻에서 이제 페어우드라고 졌는데요. 나름 이 안에서의 이제 제 가치관은 정확합니다. 뭐냐면 페어우드는 기본적으로 그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그 소비된 재료들 가지고 주변에서 활용하는 것이 첫째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얘기 중간에 이제 넘어가지만 이제 제3세대 요것도 저희가 지금 이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시작된 겁니다. 이제 버려지는 폐플라스틱과 나무를 섞어서 그 이형의 다른 소재들을 섞어서 새로운 신소재를 개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연 소재기도 하고 일본에서는 실제로 이제 건축 자재를 사용하는데 그 나무의 물성을 갖고 있으면서 강도나 그 나무가 갖고 있는 단점들을 많이 그 이제 배제해 놓은 제품들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목재를 주로 다루다 보니까 톱밥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톱밥을 가지고 지금 사실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건 종이를 좀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명 트래블 페이퍼라고 하는 제주도니까 그런 종이를 만들어서 뭐 노트나 여러 가지 것들을 생산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3세대라고 얘기하는 3세대 그룹들이 이제 지향하고 해야 될 부분들은 단순히 소재를 그 자체로 사용한 걸 뛰어넘어서 그 소재와 다른 그 이형의 소재들을 섞어서 새로운 신소재를 개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이제 오히려 시장 진입에도 좀 도움이 되고 대량화에 이제 도움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레알 업사이클링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늘 하고 싶었어요. 제 스스로에게는 늘 던지는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혹시 삽질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10리터의 기름을 써서 2리터의 기름을 절감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기업들, 이제 뭐 어느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업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저건 그냥 냅둬도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오히려 버려지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고물상의 경험을 보면, 우리가 쓰는 밴딩끈이라고 하잖아요. 그 녹근 같은 것들을 녹여서 팔레트를 만들거든요. 그런 거는, 물론 이제 그냥 저희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아트를 할 수도 있지만, 그건 그대로 잘 분류해서 버려지면 또 산업 소재로 다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굳이 그거에다가 뭐 또 다른 석유 에너지를 막 써가면서 탄소를 절감한다. 이거는 조금 이제 스스로 고민해 봐야 되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제품을 개발하거나 같이 이제 아이디에이션을 하거나 할 때 늘 하는 고민들입니다. 이거는 가슴속에 꽂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 같은 2세대 기업들이 꼭 고민해야 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의 수준을 생각해서 영어로 썼습니다. 원래는 한글로 시작했는데 이제 대량화하고 이제 일반화, 그다음에 효율성에 대해서 저는 늘 이 세 가지는 꼭 이루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대량화는 아까 1세대 그룹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폐자재로 1,000만 원짜리 의자를 만들면 그걸 소유하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한정적인 거죠. 그걸 단가를 낮추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걸 대량화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요. 그 대량화를 통해서 일반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디자인이 너무 아트성이 강하면 이제 호불호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량화 일반화는 이런 기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늘 가져야 되는 질문이고 넘어야 되는 벽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효율성은 일반 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런 효율은 아닙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를 절감하기 위한 효율성인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레알 업사이클링이냐에 대한 효율성입니다. 이거 내가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개발 안 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제품을 개발하지 않는 게 맞고, 개발하는 과정 중에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 그거는 이제 제거하고 제어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PM 출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품 프로세스에 대한 그 까다로운 것들을 시각으로 좀 보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는지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안에서 뭐 만드는 거는. 근데 정말 뭐 비생산적이고 비환경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고객들한테 앵기는 거죠. 그거는 저는 이제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는 수준에서 공정을 이제 정리하고 거기서 생산된 친환경 제품들이 친환경적인 착하고 윤리적인 소비를 통해서 이게 촉진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저한테 중요하고요. 이제 이거는 저희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 좌충우돌기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이제 본의 아니게 제가 뭐 공부를 잘했고, 그 다음에 뭐 집이 유복했고, 뭐 여러 가지 기회가 닿았으면, 되게 상당히 저도 이제 잘했을 건데, 그러지 못해서 하게 된 경험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제 흘러 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제가 한 20년 만에 친구를 이제 제주도에서 만났는데, 이제 놀러 온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또 옛날부터 창의적이고 디자이너블 한 거 하고 싶어 했는데, 결국은 이루는구나. 저는 기억은 못 하는데, 고등학교 때 그런 얘기는 제가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분기가. 말도 안 되는데, 먹고 사는 친구가. 근데 어쨌든 제 마음속에, 제 꿈속에 그게 있으니까, 너는 계속 이렇게 너의 지향점 쫓아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조직도 혁신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굳이 전공자분들도 저희 회사에 이제 같이 일도 해보고 했는데, 굳이 전공자, 비전공자를 나누지 않아요. 저희는 뭐
실제로 디자이너분들도 비전공자들이 거의 다고요. 저는 제가 보는 건 이제 재능과 열정입니다. 그게 제가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건 시간과 공간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또 장점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제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자기 인생을 변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싼 마에로 그냥 막 강하게 일을 많이 시켜도 미안한 소리 뭐 화를 안 냅니다. 농담입니다. 이거는 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인생,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오늘 주제가 리유스잖아요. 그러니까 재사용인데 제가 쓰기 다시 사는 삶이라고 이제 써놓기도 했지만 인생은 언제든지 스톱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냥 순간 여기서 다 소개 못했지만 되게 소중한 멘토들을 만납니다. 살면서. 그래서 제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그냥 계속 전환하면서 발전적으로 살아왔는데요.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문을 두드리는 분들은 대부분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미술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계속 그림을 그려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림을 하고 싶었는데 집에서 이제 못하게 하니까 뭐 일반 대학을 다니고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우연한 게 저희한테 노크를 하면 저는 제가 볼 때 재능이 있고 열정이 있고 뭐 그러면 저는 이제 같이 일하자고 이제 뽑아서 같이 이제 작업을 하고 하는데요. 오히려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단점도 있습니다. 이제 그 전공자분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면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적절히 이것들이 배합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의 모든 꿈은 탄소를 절감하고 저희가 하는 그러니까 폐자재로 대2의 저희의 미션 폐자재를 최대한 많이 창의적으로 사용해서 제주도를 청정 제주로 만들자라는 이 핵심 가치에 대해서 동의한다면 그 안에서 나는 디자이너로 하는 게 좋고 뭐 나는 총무회계가 좋고 뭐 나는 영업이 좋고 뭐 이와 관련돼서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 속에서 자기의 전망과 꿈을 꾸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고 이 소소한 꿈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저희가 원하는 가치를 실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내부 조직의 이제 모델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 회사가 잠재적인 적으로 보고 있는 회사는 이제 이케아랑 그 아이데오입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웃으실 줄 알았어요. 저희 회사 애들도 웃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들은 제가 적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공격할 수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나타나서 저희 롤모델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개를 합친 창의적인 혁신적인 그러나 강한 기업을 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소진하고 소모되는 게 아니라 다시 재사용되고 자기 인생에 다시 꿈꾸고 전망하고 그래서 그런 전망하고 꿈꾸는 것들이 여러 사람들이 보기에 참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저희는 이제 회사를 운영할 생각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여기까지 즐거우셨나요?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